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일요일 경기 패배가 너무나 아쉽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두산전도 위닝 시리즈, 키움전도 위닝 시리즈 4승 2패로 지난주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삼성과 SSG 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두 팀과의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두 팀과 경기차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만 좀 버텨준다면 최소 3승 3패를 해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4월 말까지 시즌 초반을 형성하는 뭐 한 2, 30게임 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어떻게 6경기만 우리가 잡을 경기는 다 잡아주고 아직까지 연패가 없거든요. 예, 그것만 조금 이어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만 버티면 된다. 저는 이제 20경기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지난주에 4승 2패를 한 거. 물론 4승 2패를 해서 우리가 그 전주보다는 승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속 위닝 시리즈로 잘 끝냈다. 특히나 상대 전적이 지난해 밀렸던 키움. 또 두산도 잠실 더비를 생각하면 또 타격 사이클이 조금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은 맞대결을 치렀을 때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선발 야구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에르난데스 선수와 일요일에 손주영 선수가 조금 부진했지만 뭐 그거는 100만원 내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부진이긴 하지만 또 코칭 스텝이 원인은 일단은 찾아서 피드백을 해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치리노스, 임찬규 또 송승기 선수가 선발진을 잘 버텨주고 있고 치리노스와 임찬규는 거의 뭐 지금 LG 트윈스를 이끄는 원투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어느 정도 괜찮고 선발이 계속 가니까 불펜도 과부하 없이 뭐 연투한 투수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다른 팀 불펜 쓰는 거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17경기를 했는데 10경기 이상 등판한 불펜 투수들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 다른 팀 보면은 10경기 넘어가는 불펜 투수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분명히 시즌 중, 시즌 막판에 과부하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불펜들이 또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접전에 두산전에서 불펜들이 잘 막아줬고 또 물론 일요일 경기에서 조금 이지강 선수가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백승현 선수가 2이닝 무실점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4승 2패 내용도 이 정도면 괜찮고 야수 쪽에서는 홍창기, 문성주, 오지환 요 선수들이 다 잔부상을 안고 있고 안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결장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뭐 체력 관리가 다 되잖아요. 주전들의 몸 상태를 관리하면서 이길 경기들을 다 가져왔고 4승을 따냈다. 이제 오스틴 선수랑 문보경 선수의 타격감이 조금 내려앉았는데 다시 또 치면 될 것 같고 잘 쉬고 하면은 또 김현수 선수의 사례를 보듯이 김현수 선수는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서 조금 교체로도 나오고 대타로도 나오고 하다가 타격감이 올라오니까 바로 스타팅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홍창기나 뭐 문성주나 오지환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관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짧을 것이다. 이번 주부터 다시 타격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닝 시리즈 2번으로 잘 끝냈고 이제 이번 주 상위권과의 맞대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상위권 그룹과의 격차는 있습니다. 현재 LG 트윈스 17경기 14승 3패 8할이 넘는 승률로 단독 선두 자리에 있습니다. 2위는 SSG, 3위는 KT, 4위는 삼성인데요. SSG가 승률 6할인데 LG 트윈스와 4게임 차. KT는 4게임 반차. 또 삼성은 KT랑 이 게임 차는 똑같은데 승률에서 조금 밀려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팀이 뒤에 팀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 팀들이 좀 잘 나가는 것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SSG와 KT는 불펜 야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SSG가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발진도 어떻게 보면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화이트 선수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또 박종훈 선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불펜진에서 뭐 한두솔, 노경은, 조병현 또 앞에 들어가는 김민 또 김건우 선수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로운 선수도 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잘 벌떼야구를 해주면서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과 에레디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위를 투수력이 중심이 되어서 달리고 있고 3위 KT 위즈 같은 경우에도 타자들의 부진이 조금 있는데 주전 타자들의 근데 이제 이 선발진 그리고 불펜진이 잘 돌아가면서 투수력으로 또 버티고 있지만 사실 KT는 아킬레스건이 불펜 혹사가 조금 심합니다. SSG도 조금 있는데 KT는 더 심한 편이고 그래서 피로도가 좀 있는 편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불펜이 좀 좋지가 않고 사실 타격에서도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진 듯한 모습입니다만 워낙 선발진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고요. 사실 삼성이 저는 지금 4위지만 이 세 팀 가운데는 그래도 타격 페이스만 올라오면 어느 정도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불펜도 계속 새로운 투수들을 써보고 있거든요. 뭐 이호성이라든지 육선엽이라든지 또 이승민이라든지 백정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불펜에 가면서 삼성도 어쨌든 조금 피드백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좀 2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SSG나 KT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세 팀이 그냥 2위 싸움을 할 것 같아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SSG 같은 경우가 저는 약간 하위권으로 분류를 했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수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위권 팀들보다는 요 세 팀이 그래도 더 초반에 승수를 많이 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는 일단은 뭐 각 3연전별로 프리뷰를 할 테지만 에르난데스의 반등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첫 등판 7이닝 무실점 호투했고요. 그 뒤에 두 경기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현재 성적이 3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은 8.31입니다. 이 정도 성적, 외국인 투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머쓱한 그런 성적이에요. 일단은 로테이션상 화요일 삼성전, 또 일요일 SSG전 주 2회 등판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팀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다는 게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선발승을 해줘야 특히 이 로테이션상 삼성전에 나오는데 내일 이 경기에서 좀 선발승을 해줘야 우리가 또 좀 편안하게 팀도 편안하고 에르난데스 개인도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두 경기 모두 부진하다면 4경기 연속 부진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진지하게 교체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일단 중요한 이 두 경기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체 없이 최대한 변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난 고척 키움전을 마치고 전력 분석팀 코칭 스태프 회의를 통해서 부진 원인을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기록을 보고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은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첫 경기 잘 던졌을 때 잠실에서 던지고 나머지 경기들은 원정에서 던지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은 저는 왼손 타자 상대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손 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1할도 안 됩니다. 많이 안 맞았다는 얘기고 정말 안 맞았다는 얘기고 왼손 타자 상대로는 3할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구종 비율을 살펴봤어요. 근데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난해보다 아무래도 선발로 던지기 위해 구종 추가를 하려고 체인지업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 체인지업이 저는 손에서 좀 빠질 때도 있고 이게 에르난데스는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야 되는 선수잖아요. 근데 체인지업이 너무 빠지거나 너무 실투가 되거나 이러면서 체인지업도 문제지만 계속 이제 한가운데로 공이 형성되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게 체인지업과 직구가 동시에 흔들리다 보니까 이 체인지업 하면 또 임찬규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임찬규 선수의 체인지업은 정말 좋은 컨트롤과 커맨드와 또 낙차와 스피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에르난데스의 체인지업은 사실 체인지업 자체의 구종의 스피드는 있지만 뭐 떨어지는 폭이라든지 또 이걸 스트라이크에 던질 수 있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구까지 좀 흔들리는 거죠. 직구랑 체인지업이 똑같이 들어가다가 직구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고 체인지업은 오다가 떨어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해야 되는데 에르난데스가 체인지업을 던질 때는 공이 빠지거나 타자들이 하나도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도 빠르기 때문에 직구 타임에 타자가 준비를 하다가 체인지업이 들어오면 타이밍에 걸려서 장타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인지업을 줄이고 다른 구종을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어제 기사에 따르면
스플리터를 연마하고 있다. 뭐 치리너스처럼 낙차가 큰 포크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플리터 정도면은 에르난데스도 직구를 보조하는 구종으로서 조금 더 떨어지는 공도 되고 아니면은 스트라이크 존의 끝에 걸치는 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연마를 완성한다면 다른 투수들처럼 스플리터를 던지고 또 에르난데스가 커터도 있거든요. 움직임이 크진 않지만 140대 초반에 컷 페스트볼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좌타자 상대로 좀 준비를 한다면 직구, 커브, 스플리터, 커터까지 이 네 가지 구종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과 SSG전 두 경기 일단은 좀 피드백한 내용을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권에 해당하는 팀들 순위 상황과 함께 또 이번 주 키플레이어 에르난데스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위닝 시리즈 2번 연속으로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똑같이 위닝 시리즈 2번을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또 승률은 떨어지지만 다른 팀들과의 격차는 아마 더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로 좀 순항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